자, 안녕하십니까. 유현준 미디어입니다. 12월 22일 오전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제는, 이게 믿을만한 건지 모르겠는데, 28건의 신규 코로나와 1320건의 누적 코로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아무튼 간에, 일단은 수치가 나온 대로 제가 계속 발표를 해드린 거기 때문에, 맞겠지만, 일단은, 내부 상황은 제가 좀 얘기하는 건 좀, 금물. 예. 일단은, 이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뉴질랜드는 날씨가 지금 엄청 좀 더워져. 남섬도 지금 완전히 어제 지금 거의 동남아 날씨 버금간다고 좀 뻥이고, 좀 하여튼 많이 더웠습니다. 많이 더우니까 또 제가, 알러지가 또 살아나고, 머리 아파합니다. 네. 요즘 또 이렇게 또 저녁마다 좀 모임이 좀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좀 바쁘네요. 예. 자, 처음 뉴스. 무서운 금리 주담대 3.3%에서 5%, 4억 대출자 연 이자만 480만원 증가. 4억 대출은 기본이지 뭐. 근데 한국은 전세 끼고 하면 4억 정도 되겠다. 뉴질랜드는 4억은 안 넘어요. 보통 집 가진 사람들이. 4억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요즘 산 사람도 많이 넘습니다. 예. 한국은행이 내년 1월 기준금리를 1.25%로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내년도 주담대 변동금리가 6%를 웃돌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올 초 3.3% 금리로 4억 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직장인 박목 씨가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출 받을 때까지만 해도 고정형 상품이 변동금리보다 0.5%가량 높아 주담대를 변동형으로 받았지만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금리가 5% 오르면 박 씨가 부담해야 할 총 이자는 2억 3,066만 원에서 3억 7,302만 원으로 1억 4,236만 원 뛰게 된다. 매월 부담해야 되는 원리금은 215만 원으로 이중 이자가 40만 원까지 늘어난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커진 것 같은데 일단은 4억 정도 받으신 분들이 딱 월에 40만 원 인상이 되네요. 3.3%에서 5% 올라갔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또 부담이 좀 덜어가. 근데 이제는 이제 어떻게 되냐, 허리띠 조리고 외식 줄이고 한다고. 그럼 또 경기가 안 도는 거야. 근데 이게 5%까지 가면 다행인데 지금 얘기는 6%까지 갈 수 있다 나오면은 이게 조금 생각이 바뀌면서 버티다가 야, 이렇게 사느니 내 인생이 이게 무슨 인생이냐 이러면서 집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예, 그러다가 이제 집값이 떨어지는 건데 일단 버팁니다. 그렇다고 집값이 떨어지진 않아요. 이게 한 6개월 정도 지나야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생각하다 보면 이제 욕심이 화를 부른 게 이제 집값을 떨어지고 이제 경기도 안 돌고. 왜냐면 이제 이자를 내야 되면은 돈을 못 쓰니까 외식 줄이고 가장 먼저 주는 게 뭐야? 미장원 한 달에 한 번 갈 거 2달에 한 번 가고 외식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거, 야,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지, 하고, 괜히 과일 같은 거 살렸다가도 돈 아껴야지 하고 과일 안 먹고. 그러니까, 약간 사치성 소비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게 빨리 와요, 그거는. 예, 그 때문에 내년에 이자가 오르면, 그런 지금 이런 얘기 할 것도 안 되는 게 이미 비즈니스 다 망가졌는데 또 거기다 대고 뭘 또 애매합니다. 예. 하여튼, 그럴 수도 있다. 예. 자, 다음 뉴스. 당장 매수 올스톱 될 판, 역대급 거래절벽 오나, 일관성 없는 1년짜리 대책의 시큰둥, 정부 정책 신뢰성 크게 훼손, 이미 판 사람과 형평성 논란도, 서울 아파트 거래 격감 추세 속, 버티면 되는구나 학습 효과 재현. 그렇죠. 이럴 때 이제 버티면 또 가격이 올랐던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버티면 되는구나. 근데 이번 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얘기할 게 아니고. 보면 1월 달에 아파트 매매 건수가 5,796건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3,943건이었고 11월에 1,277건이었는데 12월에 191건. 아직 이제 8일 더 남았지만 이 추세라면 한 200건으로 마무리되는데 엄청 줄었네. 예.
정부와 정치권 대선 앞두고 1년짜리 한시적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면서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 등 오락가락 정책 속에 시장 참여자들은 매수 보유에 대한 명확한 결정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부의 여당이 스스로 기존 정책을 뒤엎는 내용을 여과 없이 쏟아내며 시장의 신뢰를 훼손함과 동시에 정부를 믿고 부동산 처분에 나선 국민들의 형평성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 시장 참여자 모두가 관망세로 돌아서며 역대급 거래 절벽이 사정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가 가진 사람은 오르겠지. 안 살려는 사람은 떨어지겠지. 이제 서로가 이제 상반되는 의견으로 약간 보는 관망세로 갈 수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이거는 제가 이런 뉴스를 하는 이유는 금리와 이런 뉴스 하는 이유는 이게 유죄인데 똑같이 와요. 예. 사람들 뭐 틀리다, 유죄는 틀리다 할 수 있지만 제가 본 바로는 교육을 한 바로는 좀 늦게 올 따름이지 거의 비슷하게 옵니다. 안 그랬다면 유젠드가 뭐 그때 언제야 저기 서프라임 모의사 때 왜 힘들었겠어? 그건 뭐 말이 안 되지. 다 비슷해요. 예, 그 때문에 이자 오르는 거 다 똑같고 하기 때문에 그럼 뭐 유젠드에서 왜 RNZ나 뭐 헨젤에서 왜 미국 뉴스 갖다 싫겠냐고. 비슷한 겁니다. 예. 자, 유젠 뉴스. 오미크론 위협에 국경이 해외에 갇힌 유젠드인에 대한 타격 지연. 국경이 지금 딜레이가 있습니다. 국경 재개방 연기하기로 한 결정은 해외에 갇혀 집으로 가기 간절히 원하는 유젠드인들에게 또 다른 타격을 주었습니다. 오미크론 위협으로 정부는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호텔 관리되는 격리에서 자가격리에 대한 단계적으로 시작을 뒤로 미루고 MIQ를 7일에서 10일로 늘렸습니다. 지금 1월 중순 이후부터 이제 자가격리로 뭐 온다고 했는데 그걸 이제 MIQ를 또 늘리고 연기됐죠. 예, 그래서 또 난리가 났죠, 지금. 예. 지금 이 기사만 지금 막 몇 개예요, 지금. 뭐 한 유젠 시민인 수잔 토마스와 그의 남편은 짐을 싸고 해변가 집으로 이사하고 서호주에서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우리는 직장을 그만두고 차를 팔고 집을 꾸렸으며 1월 14일에 이사를 예약했고 2월 6일에 퍼스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크리스 킴스 식구 대응장관의 관리가 된 격리가 조금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내각은 호주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호주에서 이사하는 사람들도 지금 못 들어오니까 MIQ가 없어서 들어올 수 있는데 MIQ가 없으면은 못 들어오니까 지금 이 사람들 문제네 진짜. 이거 어떻게? 난리다 난리야 진짜. 이거 지금 무슨 난리네 진짜. 참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자, 다음 뉴스. 에어뉴랜드 국경 재개각 계획 연기로 약 120편이 결항. 이렇게 하면 약간 좀 애매한데, 엔젤herald 보니까 깜짝 놀라서 27,000, 저게 뭔 소린가 했는데, 27,000명이 이제 못 온다. 이게 120편에 관련된 고객이, 그러니까 읽어드릴게요. 예. 정부가 국경의 단계적 재개 지연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한 후, 에어뉴랜드는 120편의 항공편을 취소했습니다. 정부는 이전 호주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1월 중순부터 자가격리를 될 수 있을 걸 희망했지만 6주 연기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7일부터 2월 28일 사이에 호주에서 뉴질랜드로 가는 기존의 격리 모든 항공편이 취소되고 제한된 일정의 격리 항공편을 예약할 수 있게 됩니다. 항공사 취소로 인해 27,000명의 고객이 영향을 받고 추정되고 있으며 대부분은 일부 장거리 항공의 빈도가 약간 감소한 태즈만 전역 항공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지금 오나 봐. 호주도 지금 상황이 안 좋나 보네. 이게 싸고 올 정도가 되는 거 보면. 거기 살던 사람들이 적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근데 힘들다 하더라고, 호주도. 지금 굉장히 힘들대요, 호주도. 예. 그런데 또 호주로 가는 사람도 있고, 하기사 또 유젠도 온다고 또 뭐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참 애매합니다. 모든 것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 누구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정책도 오락가락하고, MIQ, 근데 그거를 MIQ로 돌린다고 뭔가 틀려질까? 막는 게 최선일까?
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걸 막는다고 최선 아닌 것 같은데 항상 또 뉴질랜드가 좀 주관자식 90% 이상 맞았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또 부스터를 맞아야 연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돌아버리는 거야 이제 여기서 그럼 또 부스터 또 다 맞았는데 또 딴 거 하나 막 그럼 또 딴 거 맞아야 연다 그럼 이제 뭐 난리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또 그 얘기 썼더라고. 림보 게임, 뉴질랜드 림보 게임. 그 얘기 있잖아. 그 어떤 그 영화에선가 이 림보 게임이라는 게 오즈의 마법사 같은 거야. 계속 고기를 돌고 있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이것도 되면은 또 부스터샷하고 열리니 했더니 또 이제 아니다 뭐 나왔다 또 맞아라 이제 뭐 또 돌아버리는 거야 이제 그때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럼 지금 그 중환자실을 바로 늘릴 수 없다면 열어야 되지 않는가? 왜냐면 지금 중환자실이 뭐 하루아침에 막 몇 개, 몇천 개씩 늘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열고서 그냥 정면 돌파로 가야 되지 않을까? 예, 뭐 아무튼. 근데 또 어떤 교수가 또 다음 뉴스 뉴질랜드 오미크론을 막기 위해 국경을 더욱더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잘못하면 끝장나는 거야 얘는 교수인데 예. 공중보건 교수는 호주 여행자에 대한 자가격리를 계획을 시작으로 연기로 할 결정 외에도 국경을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님은 또 아주 또 좀 내가 애매하네 또 잘못했다 또 씨. 오늘 정부는 내각이 자가격리 계획을 연기하고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월 17일부터 여행자가 자가격리 허용되는 대신 2월 말부터 변경 사항이 적용됩니다. 크리스 히킨스 19 대응장관은 미디어 업데이트를 1월 17일부터 호주에서 뉴질랜드 돌아가기 위해 예약한 사람이 위해 정부가 MIQ 공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만 또 그냥 말만 하는 거야. 없는데 뭘 어떻게 해. 그 27,000명을 어떻게 갖다 해결을 하냐고. 거기다 대고 또 교수님은 또 한 번 또 이제 한마디 더 하는 거지, 이제. 더 강력하게. 아휴. 근데 뭐 지금까 막 지금 뉴사우스웨일즈는 하루에 3,000명 돌파하고 좀 난리 났으니까 지금 어쩔 수 없는 건데. 계속 막아야 된다고? 그럼 뭐, 빠이빠이지 뭐. 근데 어떤 이제 또 교수는 또 오미크론이 더 빨리 도착할 거다. 예. 그러니까 이래 뒤지나 저래 뒤지나 빨리빨리 열어가지고 뭔가를 빨리 이제 열었을 때 뭔가를 분석을 해서 빨리빨리 대처를 해서 이제 실질적인 거라지 문만 꽁꽁 잡고 있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중환자실을 빨리 늘릴 수 있다면 저는 기다리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은 정면 돌파로 그냥 끝장내는 게 낫지 않을까. 예. 하여튼 뭐 제 얘기입니다. 예, 다음 뉴스 키위 영원 분쇄, 관광산업, 항공사 및 해외 키위는 국경 지연의 반응 볼까요? 예. 뉴질랜드 국경 재개방을 연기하는 움직임은 항공사들에 의해 가슴 아프다고 관광산업의 영원 파괴라는 꼬리표가 붙었으며 해외 키들을 황폐화시켰습니다. 오늘 크리스 킴스 대응장관 재개를 1월 중순이 아닌 2월 말에 연기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해외에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종을 줄이기 위해 키위가 부스터를 얻을 수 있는 날짜를 앞당기는 것에 포함되고 저놈들 땡목 중 하나입니다. 이거 맞네. 이거 내가 지금 약간 이게 이제 또 부스터 맞아 연다고 이제 나오는 거야. 얘들도 말하는 애들 좀 그렇지 않을까? 이게 좀 말을 하면서도 이래도 되나 좀 자기네들도 좀 그렇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정치를 못 한대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한 생각에 대해서 그냥 끝까지 밀어붙여야 돼요. 왜냐면 그거를 중간에 이렇게 해서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순간 걔는 망가지는 거야. 왜냐면 지지자들이 있으니까 또 그거에 대한 지지자들이 있으니까 끝장나게 밀어붙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치를 하게 되면 아나무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많이 보는 사람 중에 자로 시작되는 사람이 있죠. 아나무인이 돼 있지 지금. 예. 자, 유엔 항공 이사회 대표인 뭐야 이건 또 이름이야. 저스틴 틱 움버는
1월 중순부터 호주에서 귀국하기 위해 예약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제 MIQ 룸을 얻기 위해 주사위를 굴려야 되는 상황이 지금 주사위를 돌려야지. 근데 주사위 돌려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작년 예약했는데 11월 24일인가 예약했어요. MIQ를 딱 했는데 일이 좀 늦어져서 더 있다 갈까? 좀 그래서 한 2, 3주만 연장을 할까 했는데 느낌이 쎄한 거야. 갑자기 뭐 얘기가 뭐 1월부터 방이 없네 뭐 없을까? 그래서 그냥 더 할까 하다가 근데 너무 지겹더라고. 그래서 2주 더 있는 거 근데 그런 얘기 없었으면 아마 저 했을 텐데 이 할까 했는데 막 방이 없다는 얘기가 들으니까 가자 뭐 됐다 그래서 사람들 좀 돈 좀 주고 맡기고 왔죠. 이제 아는 매니저한테 좀 맡기고 왔는데 그때 안 왔으면 아마 5월이나 6월 달 왔겠지. 예, 진짜로. 예. 그랬습니다. 예, 또 이거 지금 하여튼 뭐 여행 쪽이고 지금 난리야 지금. 예, 항공사도 근데 뭐 항공사야 뭐 에어인제도 뭐 공공인데 뭐. 관광산업이랑 이제 관광산업은 개박살 나는 거고 해외 키위는 이제 뭐 끝장나는 거 집에 못 오니까 아주 열 받는 거지. 뭐 그거 신경 쓰나 정부가. 에휴. 자 다음 뉴스. 승계법 검토 사망 시 개인 재산에 대한 권리. 유언장 없이 주관한 사람의 경우 명확성과 단순화의 필요성이 절박합니다. 진짜로 유언장 없으면 힘들어요. 예. 그냥 대충 읽어드리면, 2021년 12월 25일 법률위원회는 2019년 7월 정부의 요청으로 승계법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이는 1970년 재산법에 관한 법률위원회 보고서에 의해 이어졌습니다. 상속법은 기아가 사망했을 때 재산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결정한 법률입니다. 현재법은 90입니다. 유전 사회의 가족관계는 어느 때보다도 다양하며 예를 들어 많은 혼합가족이 포함됩니다. 팅킹과 마오리족도 중요한 고려 대상입니다. 일단은 유젠들은 유언장을 만들거나 그 패밀리 트러스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본인이 좀 사망했거나 했을 때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좀 유젠 사람들 재혼할 때 돈 있는 사람들요. 우리는 약간 좀 낯뜨거운 얘기인데 새로 결혼 여자한테 이제 뭐냐면 말을 안 하고 살면은 50대 50이야. 근데 내가 또 기존에 있던 자식들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은 걔들은 나랑 좀 몇십 년을 같이 살았고 그랬는데 내 마누라도 몇십 년 그러니까 재혼이구나. 근데 걔들은 내 자식인데 몇십 년을 내가 키웠는데 새로 들어온 마누라가 내 재산의 50을 가져가게 되면 좀 약간 애매하잖아. 그래서 결혼할 때 너는 내 재산의 5%만 행사할 수 있다고 이런 걸 써요, 진짜로.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변호사 만나서 유언장을 만드셔도 되고요. 유언장 만드는 회사가 또 따로 있으면 저렴해요.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유언장을 하나 만들어 놓으라고 제가 또 권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재산이 우리 자식한테 가야지 엄한 데로 가지 않게. 그리고 자기 돈인데도 자기 돈? 아니, 뭐 자기 돈이지 뭐 엄마 아빠 돈이니까 찾는데 또 뭐 소송거리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젊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유언장이라든가 패밀리 트러스트를 만들라고 전 권해드립니다. 모르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개톡 주시면 제가 또 알려드리기도 하는데 뭐 알려드리면 또 변호사 뭐 알려드리는 거는 이제 뭐 유언장 만드는 좀 저렴한 회사에 간다거나 변호사를 만든다거나 뭐 패밀리 트러스트 만드는 방법, 패밀리 트러스트 만드는 방법을 좀 이렇게 변호사 찾아가면 좀 모르니까 저한테 지금 제가 좀 쉽게 또 설명을 해줄 수 있고 저는 이런 쪽은 제가 워낙 잘하기 때문에 도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이거는 정말 뉴스에 나왔는데 제가 정말 알려드리고 싶어서 정말 이게 좀 애매한 얘기지만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재산이 애매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유언장이라든가 패밀리 트러스트를 만들라고 권해드립니다. 예. 자, 마지막 뉴스. 노스랜드 임대료 인상은 지역 중 가장 높은 곳 중 하나. 매시 유니버시티 보고서에 따르면 노스랜드 연간 임대료 인상률은 13%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노스랜드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연간 임대료 인상 중 하나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임대료 인상이 가족 분열을 시키고 어머님이 좀 똑똑하시네.
빈곤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매시 유니버시티 주거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노스랜드 임대료는 2020년 6월부터 올해 같은 달까지 399불에 450불로 12.8% 인상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훅스베이는 20.4%, 베어플랜드는 16.4%, 마나와트 황가눈이 14.2%, 이 세 지역만 노스랜드보다 높은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오클랜드와 웰링턴은 전년 대비 3.4%와 7.8%의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노스랜드 임대료는 3월 420달러에서 6월 450달러로 올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최근에 크라이처치 집에 팔린 것도 GV가 51만인데 74만 5천에 팔렸다. 그 집이 지금 520불에 임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한 3.3% 돼요. 그걸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이제 3.4% 그러니까 매매 가격에 3.4%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50만 불에 이제 그 사람들이 한 40만 불에 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논하는 거지. 거의 지금 5%대 수입이 되니까. 예, 5%가 좀 넘죠. 예. 그 사람 논하는데 이게 집값이 하락이 되게 되면 임대료가 계속 유지가 될까? 뭐 여러 가지인데 떨어지지 안 떨어질지도 모르겠지만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일단 떨어지게 되면 임대료가 할까? 사람들이 지금 자꾸 싼 집을 가다 보면 비싼 집들이 안 넣다 보면 임대료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그 집을 담보로 또 여러 가지 또 뭔가를 해놨다 돈을 다 빌린다거나 해놨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제가 평가를 내리지만 일단 노스랜드 임대료가 가장 높다. 인상이 됐다. 예. 진짜 많이 인상됐네요. 예. 그러니까 임대비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아무튼 뉴질랜드 미시장 또 오늘도 또 이렇게 없는 또 뉴스 중에서도 제가 또 뽑아가지고 또 이렇게 또 만들었는데 어떻게 괜찮았나요? 예. 항상 새로운 뉴스나 좋은 뉴스 나오면 손빠르게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